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인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보전과 준공영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과 지자체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고성군 앞바다에서 39년 전 침몰한 경비정 선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이 경부축 중심의 개발 정책이 심각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인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민 371명의 이름과 주소, 서명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생과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청구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이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업무상 배임, 공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해 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면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논리입니다. 협동조합 출범 당시 출자금은 12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자산이 없는 곳에다가 48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전에. 또 당시 회생 계획안에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모금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불과 5명이 초기 인수자금 30억 원을 마련했다며 담보조차 없는 신생협동조합이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 이거를 법원이 함부로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춘천시 의원들은 현재 버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더 이상 이런 깜깜이 운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트집 잡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춘천의 뜨거운 감자였던 버스 회사 파업과 인수 문제. 각종 의혹의 마침표가 찍힐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정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가 조정 중에 있는데 노조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준공영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과 지자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48살 김명식 씨. 김 씨는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행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15일에 추가로 4일을 더 근무해야 월 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감소해 김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한 60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내 버스 기사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7개 버스 업체 노조는 사업장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8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270만 대로 떨어져서 이거를 받고서는 도저히 나름대로 집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받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손실 보전금을 받으며 경영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노조 측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다 수용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커지죠. 임금 인상분은 그대로 지자체의 손실 보전액, 즉 예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진땀만 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가올 파업에 대비해 강릉시는 예비비 6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운송 면허를 받은 플라이 강원이 오는 10월 첫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항공기 운항 증명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등 취항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 김포, 울산, 광주 등 국내선 3개 노선부터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검사 절차인 운항증명 AOC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항공 운송면허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운항증명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면허를 2번이나 반려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놨고 운항증명 검사 기간에 노선 면허도 준비해 12월에는 국제선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입과 경력 직원 모집 경쟁률은 수백 대 1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를 조종할 기장도 채용 확정 단계입니다. 비행기를 총 3대 도입하는데요. 대당 100여 명씩의 정규직이 필요하고 또 처음에 조직을 갖출 때 한 100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40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늘길을 누빌 항공기는 B737-800 기종 2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고 한 대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저비용 항공사 LCC 대신 관광과 항공이 결합된 TCC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객보다는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영업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해양경찰이 고성군 앞바다에서 39년 전에 침몰한 경비정 선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수심이 깊고 오랜 시간 동안 선체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인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2 경비정이 침몰한 해역의 바닷속을 찍은 영상입니다. 앞부분으로 추정되는 둥근 뱃머리가 보이고 그물에 덮여있는 한포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72정 침몰 추정 해역에서 탐사를 벌여 지난달 말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상을 토대로 저희들은 해가지고 이게 해경 72정으로 보이는 유력한 그런 물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파를 이용해 해저의 형태를 형상화한 장치에서도 경비정의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선체는 침몰 지점에서 북쪽으로 800m, 수심 100m가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체 발견 소식에 유가족들의 관심은 어떻게 인양할 수 있을까로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와서 고생한 건 많이 압니다. 그래서 빨리 또 저걸 해서 인양을 하는 문제도. 하지만 인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국내 기술 보유 여부 등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족이나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를 참여해가지고 인양 등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보다 정밀한 선체 확인 작업을 위해 다음 달쯤 한 번 더 수중 무인 촬영 장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침몰한 경비정으로 확실시되는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이제는 인양을 위한 추가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이 경부축 중심의 개발 정책이 심각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부축 중심 개발 정책이 경제 발전에 성과를 거뒀으나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오송 원주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선을 반영하고 제천 삼척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신규 항공사의 중국 노선 신청을 불허한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중 항공회담에서 중국 취항 노선이 70개 확대됐지만 기존 항공사만이 노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항공사 허가를 받은 플라이 강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국 노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에 강원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원과 경기 포천 지역이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 연수구 618건, 철원과 포천 252건 등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최신 측정 기법을 활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악취 실태를 조사해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주변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삼천동 유원지 일대에 복합수상예술센터를 조성하고 근화동 하수처리장 일대에는 호텔, 먹거리센터, 산홍동 일대에는 주거타운인 아름다운 강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현장에서 여전히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청명과 한시기를 앞두고 대형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오는 14일까지 읍면동별로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해 산불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춘천 지역의 입산 통제 구역은 14곳, 18,000헥타르에 이릅니다. 춘천시는 산림 인근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화목보일러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빈집과 창고에 들어가 농산물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56살 임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양구와 경기도, 충남, 경북 등 전국을 오가며 20여 차례에 걸쳐서 벌꿀과 고춧가루 등 1,000만 원 상당 농산물을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